안녕하세요. 저의 10년 전 이야기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10년 전 와이프와 저는 30대 중반의 부부였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외동 딸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고 저의 고백으로 인해 연애를 하게 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왔고 집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아내는 4년제 졸업에 얼굴도 예뻤고 세련되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말도 사근사근하게 잘하고 상냥해서 누구나 반할 만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집사람과 9개월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진짜 세상이 다 제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집사람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딸아이를 출산하였고 저희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부부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만 잘 살았던 것 같네요. 아내가 예쁘고 날씬하고 누구에게나 상냥했는데 이런 점들이 어쩌면 다 불행의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저희 아파트 옆집에 이혼남이 이사를 온 시기부터 뭔가 제 삶이 뒤엉켰네요. 어느 날 옆집에 유명 배우처럼 생긴 30대 후반의 이혼남이 이사를 왔습니다. 복도의 담배꽁초 때문에 몇 번 집사람이 그놈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더니 그 남자와 대면 후 오히려 더 친해졌습니다. 매번 옆집 아저씨가 아내는 언제부턴가 옆집 이혼남 얘기를 본인도 모르게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치질하게 보일까봐 일체의 잔소리를 삼가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믿었기에 그다지 다른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집사람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그저 기쁨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언제부턴가 제가 퇴근하고 오면 집에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입는 반바지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맨살을 너무 많이 드러냈어요. 아이 엄마가 너무 노출이 심하다고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자의 한때 기분 이려니 했습니다. 그때 바람의 징조로 포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일요일에 집에서 집사람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전혀 못 보던 야한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주부의 속옷으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조금은 이상했지만 출산하고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으려나 싶어 다른 속옷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옆집 이혼남이 주말에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더군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성격이 좀 소극적이거나 수줍음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고 그저 내성적인 사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반상회에서도 말이 많았다더군요. 남자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이혼을 하게 된 이유도 전 부인이 바람을 펴서 저렇게 혼자 된 거라고 동정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애들은 시골에 있다고 했고 조부모들이 키워준다고 들었습니다. 이혼남은 주말에 교회도 혼자 나가더군요. 단장이 성경책 들고 예배 가는 모습에 별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로 절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그 옆집 남자가 아파트 앞에서 혼자 쓰레기 줍는 거 보고 조금 놀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집사람이 이혼남에게 반찬을 갖다 줄 때도 별다른 의심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이를 낳고 항상 운동을 하고 관리를 잘 했기에 몸매도 아이 출산하기 전처럼 좋았고 피부도 많이 좋았습니다. 아내는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부자들이 하는 고급진 관리를 못 받는다고 불평하면서도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운동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한창 왕성할 때였고 관리를 잘하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아내는 저와의 사랑을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행동이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집에서 입는 옷도 신경 쓰는 눈치고 화장도 점점 과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무언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고 일을 하면서도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기에 딱히 조치할 방법 또한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집사람도 한눈 팔 수도 있고 봄바람에 그러려니 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뭐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편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이상한 기분이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기분들이 계속해서 들었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는 저에게 친구는 솔깃한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집안 천장에 작은 소형 비디오를 설치하는 게 어떻냐고 권하였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저는 저보다 덩치 좋은 옆집 이웃남을 패죽이려고 작은 박달나무 몽둥이를 준비했습니다. 아내와의 불륜이 확인되면 그냥 패버리고 징역이라도 가겠다고 각오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매일 비디오를 틀어보았습니다. 세상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어느 토요일 제가 출근하고 나서 어떤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우리 집에 슬쩍 들어오더군요. 딸아이는 어느 집에 놀라고 보냈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집사람이랑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면서 아주 둘이서 웃고 난리가 아니더군요. 그 남자는 집사람 반바지 입은 허벅지에 손을 올리더니 치울 생각을 안 하더군요. 아주 쉴 새 없이 제발 거기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바람은 보기 좋게 무시당했습니다. 영상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아내가 제 믿음을 배신하지 말고 저놈을 밀어냈으면 하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갔지만 차라리 거기까지라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내석하게도 제 바람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왜 집사람이 그간 그런 속옷들을 입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힐끗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는데 옆집 이웃남이 아니라 아랫집에 사는 제 딸아이의 친구 아빠였습니다. 그 아이와 제 아이가 친구라서 부모들끼리도 잘 압니다. 아랫집 남자는 나이가 많고 선비마냥 점잖은 사람이었기에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아내는 딸아이의 친구 아빠 앞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짓을 하더군요. 제가 거기서 차마 더 이상은 영상을 계속 볼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디오를 껐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서 움직이기가 힘들더군요. 그 아랫집 남자는 학력도 좋고 직장도 좋은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집 부부랑 같이 식사 후 자기가 엘리트 아랫집 남자랑 코드가 잘 맞는다면서 그따위 소리를 주절거렸을 때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데 싶었습니다. 인터넷에 이 사연을 올려서 이 잡것들을 생매장시키고 세상에 차마 얼굴도 못 들고 살게 만들려고 했는데 차마 딸아이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잘못되는 게 그게 최고의 복수겠지 생각하고 옥상을 2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했지만 차마 겁이 나고 마음이 약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저희 누님에게 저녁에 딸아이 좀 데려가서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장인 장모를 모셔왔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녹화된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그 잘난 당신네 딸,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출신이라며 자기 사이를 은근히 무시하던 장인 장모, 정말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울어버렸고 장인어른은 줄담배만 피우더군요. 자식 잘못 키운 죄라고 장모님 제 손 잡고 울고 딸년이 한 번 더 그러면 자신이 먼저 딸년 앞에서 약 먹고 죽겠다고 하셨을 때 저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륜 영상을 직접 보게 된 저는 더 이상은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충격적인 영상들을 끝까지 본 장인 장모는
두 분 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장인 장모는 집으로 가셨고 저는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하나하나 다 때려 부셨습니다. 집사람은 와서 그거를 지켜보더니 차라리 그냥 이혼하자고 발악을 하면서 대들더군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었어도, 저에게 거짓이라도 울면서 빌었더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매달렸다면 아마도 저는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분했었던 집사람. 저는 진짜 아내를 사랑했었습니다.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바닥에 뒹굴고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결국 전 집사람과는 이혼해주고 딸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독신이었던 누나가 저희 집으로 와서 딸아이를 잘 키워줬습니다. 저는 제 딸 하나만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친 현장직이고 수입도 변변치는 않았지만 항상 추가 근무를 지원해서 했고 일이 없는 날에도 대리기사를 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엄마 없이 키운 죄,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서라도 딸에게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12년째 낡은 구두를 고쳐가며 신어도 제 딸 옷과 신발은 꼭 메이커로 사입혔습니다. 딸이 원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시집 갈 때도 진짜 잘해주리라고 마음먹고 악착같이 일만 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공주님처럼 곤히 자고 있는 제 딸을 보면 신기하게도 모든 피곤함이 싹 가시더라고요. 딸아이가 건강하게 잘 커져서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딸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저에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얼굴도 참하고 다 좋은데 다리를 절더군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모은 돈도 500만원 정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허우대 멀쩡해서 예쁜 몸 자랑하느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눈웃음 치면서 사는 여자보단 다리를 절어도 마음을 저는 것보다는 제대로 정신 박힌 여자가 더 낫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중매로 만나서 따로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이후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처절하고 아팠던 제 과거를 보상하는 복덩어리였습니다. 빈손으로 결혼해서 미안하다며 살림이 도움이 되고 싶다고 동네 마트에서 다리를 절면서도 알바를 하더군요. 딸도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공부도 잘해서 올해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지엄마 닮아서 공부는 잘했네요. 예전 집사람은 지방에서 연하남과 살림을 차렸다고 하던데 가족들에게도 도통 연락이 없다고 하더군요. 뭐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는 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 겁니다.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바람 피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남의 영혼에 상처 주지 말고 제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겪어본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짓입니다. 어제 성과금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아내와 저녁에 소주 한잔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려고 합니다.